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매력적인 부동산 정보 전해드리러 왔습니다. 부동산 콘서트 시간입니다. 부동산 콘서트 매주 화요일, 수요일은요. 부동산 시장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이슈와 함께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죠. 오늘 부동산 콘서트는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자, 감기 조심하십시오. 지금 제가 목감기에 걸려서 지금 목소리가 약간 탁한데요. 물이 제일 최고의 보약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물을 많이 마시고 빨리 얼른 낫는 그런 건강한 모습으로 되돌아오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모두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요즘 온도차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물 많이 마시고 따뜻한 목 관리 꼭 필수로 가져가셔야겠습니다. 계속해서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02-6344-7551번 전화 상담 열려 있습니다. 또 문자 상담도 가능한데요. 070-8836-5683번으로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부동산 시장의 이슈부터 파헤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대표님, 오늘 어떤 이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자, 어제 당정청에서요, 주거복지 로드맵에 대한 협의를 좀 했는데, 일단 내일 발표가 되죠. 자, 일단 그 발표 내용이 무엇이 담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주거복지 로드맵에 대한 그 협의, 실수요자의 100만 호 공급이라는 내용인데요. 자,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라는 부분이죠. 전체적으로 100만 호에 대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인데, 공공임대가 65만, 그리고 공공지원에 대한 민간임대 20만, 그리고 공공분양에 대한 부분이 15만 호로 총 100만 호에 대한 주택을 공급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애 단계라든지 소득별 수준, 수요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해가지고 청년이라든지 신혼부부, 고령가구, 저소득자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내놓을 예정에 있습니다. 자, 주거복지 과제에 대한 실천 기반을 좀 구축하는 부분이 필요한데요.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택임대 사업자를 내서 갔을 때 좀 활성화에 대한 부분이 요번에는 빠질 것 같고요. 요거는 연말이나 돼서 한 번 더 자세하게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간 지금 주거복지 로드맵은 공급에 대한 부분을 대폭 늘리겠다는 취지로 지금 나와 있는 거고요. 자,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죠. 자, 우선 생애 단계 소득별 수준에 대한 지원 내용을 보니까요. 만 19세 이하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해서 30만 실 정도를 이제 공급을 할 예정에 있고요. 또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 지원 같은 경우인데요. 현행 5년 이내 유자녀 부부인 지원 대상에서 혼인부부 7년 이내 무자녀 부부와 예비부까지 확대해서 하는 부분하고요. 신안 희망타운에서 7만 호, 어쨌든 수요가 많은 수도권의 70%까지 공급을 하겠다니까 좀 기대해 볼 만할 것 같고요. 고령가구 지원 이 부분인데, 연금형 매입 임대를 이제 도입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LH가 이제 고령자의 주택을 매입을 하고 리모델링을 해서 청년들이 임대를 한 후에 연금식으로 분할 지급하는 형태로 하겠다고 하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좀 월세가 잘 안 나가더라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연금형 매입 임대에 대한 부분을 좀 도입한다고 하니까 지금 기대해 볼 만하고요. 어쨌든 주거복지 로드맵도 부동산 정책입니다. 이 정책을 끊임없이 지켜봤을 때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예측하는 그런 해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거복지 로드맵과 관련해 이윤환 대표와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따라 추후 내가 가져가야 하는 부동산 전략에 대해 또 고민 있으시다면요. 저희 전화상담 번호 열려 있고요. 또 잠시 후에 오프라인 세미나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드릴 텐데요. 무료로 진행되는 세미나니까요. 참여해 보셔서 관련된 내용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지는 시간은요. 시청자 여러분의 고민 상담 해결해보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청자 여러분의 고민 상담 본격적으로 해결해 보기 전에 생방송 부동산 콘서트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고민이나 매물에 대해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전화 상담 번호 02-6344-7551번 열려 있고요. 또 문자 상담 번호 070-8836-5683번 열려 있습니다.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정보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 드립니다. 또 TV를 통한 상담이 조금 아쉽다 하는 분들을 위해 무료 세미나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대표님 세미나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주실까요? 세미나는 그야말로 백문이 불여일견, 백견이 불여행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한번 보는 것보다 또 행동으로 옮기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세미나 주제는 크게 세 가지로 진행을 할 거예요. 첫 번째는 부동산 시장 흐름 읽기에 대해서 앞으로 시장 전망을 얘기를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주거복지 로드맵에도 담겨질 내용이지만 주택임대 사업자 그리고 건강보험 그리고 세금까지 해서 좀 많이 모호하셨던 분들에게 완전히 해부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고요. 세 번째는 부동산 종목별 투자 방법에 대해서 일러드릴 거예요. 아파트, 뭐 재개발, 재건축, 일반 수익형 부동산, 요즘 뭐 다세대 신축 빌라라든지 이런 것도 어떻게 투자해야 재테크를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니까요. 많은 분들 참여하셔서 정말 여러분들 시간으로 적극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내용들로 꾸며져 있는 세미나니까요. 세미나도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고요. 그럼 이어서 오늘의 첫 번째 사연자분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오늘 어떤 저는- 네네. 네, 수지구 성복동에 네. 성복 힐스테이트 1차 51평인데요. 네.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을 하면 어떨까? 앞으로 전망 같은 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 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의 성복 힐스테이트 1차 아파트를 실거주 목적으로 보고 계십니다. 향후 전망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대표님과 인사 먼저 나눠보시고요. 조언도 한 말씀 들어보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지금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에 성복 힐스테이트 1차 51평을 살까 고민하고 계시는데 네네. 지금은 어디에 살고 계세요? 지금은 철산동에 살고 있습니다. 철산동에서 이쪽으로 네네. 꼭 그 이사를 가셔야 될 이유가 있으신가 봐요. 뭐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요. 그래요? 네. 자, 일단은 이쪽이 일단 나쁘지는 않다라는 정도 표현을 드리고 싶고 좀 네. 방향성을 조금 좋은 쪽으로 한번 다시 일러드려 볼게요. 일단은 여기는 용인시 수지구잖아요. 네. 위쪽으로 보면 이제 분당도 있고 아래쪽으로는 광교도 있고요. 네. 자, 어쨌든 그 이쪽 분당이 워낙 그 집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거보다 좀 새 거면서 좀 이렇게 멀지 않은 곳 하면은 이 수지구를 들 수가 있어요. 네네. 특히 이제 신분당선 같은 경우는 이제 강남까지 관통이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어떤 교통 호재에 힘입은 어떤 가격 상승의 여지는 충분히 있어 보이기는 해요. 네. 근데 이제 단점을 든다면 이쪽 네. 그 성복동에 있는 아파트들이 대형평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2000년 초반에 지은 것도 있고 이 성복 힐스테이트처럼 한 2011년도에 입주를 한 아파트도 있어요. 네네. 오래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중요한 거는 공급량이 많았을 때 수요 공급 논리로 대비해서 수요자들 대비해서 공급량이 턱없이 적으면 좋겠지만 네. 그만큼 내 거보다 더 싼 것도 있어요. 내 거보다 좀 오래된 거. 네. 자, 그렇게 됐을 경우라면 수요자들의 선택의 폭이 넓게 되겠죠. 네네. 그러면 내 집값만 올라가기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요. 네. 예, 그래서 지금 물론 이제 이왕 철산동에서 사시다가 이쪽으로 옮겨 가시는데 집값 대비해서 좀 큰 평으로 가고 싶다라고 하면 제가 말리지는 않겠지만 네네. 만약에 살면서 어떤 거주 여건에서 좀 집값이 좀 오를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한다면 네. 이 성복역에서도 성복동에서도요. 네네. 이 지하철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를 노리셔야 돼요. 아, 네. 예, 왜냐하면 수요층들을 봤을 때 기본적으로 여기 수요층들이 오실 분들은
네. 판교에서 많이 흘러 들어오게 돼 있어요. 네. 네. 그 판교에서 출퇴근 수요자들 입장에서 그래도 신분당선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네. 강남 쪽에서 봤을 때 이쪽에서 거주를 하면서 강남으로 출퇴근하신 수요자들이 판교를 사고 싶은데 너무 판교가 비싸다 보니까 네. 지하철역을 통해서 조금 내려오니까 수지구 성복동이라 상현동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좀 저렴한 아파트들이 있네 하면서 그런 수요자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죠. 마찬가지 분당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큰 편이고 새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무조건 지하철역하고 가깝느냐 가깝지 않느냐가 관건이 될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집값을 봤을 때 지금 여기가 51평이 한 6억 중반 7억 정도 하나요? 네네. 7억. 예. 그러면 제가 봤을 땐 지금 성복역 근처에 네. 그 롯데캐슬 한참 공사 중에 있죠? 네네. 롯데캐슬 골든타워. 이게 30평대 기준으로 한 대략 한 뭐 6억대라든지 이 정도 될 거예요. 금액이 엇비슷하거나 네네. 오히려 잘만 고르면 성복역 옆에 있는 롯데캐슬이 30평대가 더 싸게 구입할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 아파트, 그 이제 주상복합이긴 하지만 그 아파트가 더 가격 상승 여력은 더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요. 아, 네. 그래서 한번 판단을 하시되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을 남들이 좋아하고 남들이 자꾸 사려 해야 돼요. 네. 내가 사는 게 좋다고 해서 집값이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아, 예. 물론 전체적인 시장에서 전세금 상승 비율이 매매금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지만 이쪽 동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지하철역 근처 또 20, 30평대가 전세금이 먼저 오르고 전세 수요자가 집을 사려고 고민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네. 이왕이면은 경쟁적으로 내 집값이 조금 더 오르는 게 거주 겸 투자가 되죠. 자, 네. 그러려면은 지하철역 근처를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으니까 제가 힌트 드린 거는 아직 입주 예정이잖아요. 네네. 거기 말고도 혹시라도 지하철역 근처에 네. 약간 좀 요거 말고 신축 말고도 약간 어느 정도 오래됐지만 그래도 지하철역 가깝다 싶으면 비교해서 선택하시는 거로. 아, 역세권. 예, 역세권 무조건 네, 역세권이어야 돼요. 역세권인데 그렇습니까? 거기서도 네. 50평대가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네, 네. 이 성본유 롯데캐슬 골드타운은 50평대가 좀 비싸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 말고 조금 약간 뭐 그렇게 신축 아니래도요. 50평대 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역하고 도보로 네네. 뭐 5분 10분 안쪽으로 걷는 거기를 네. 노리시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정리를 아유,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성북동의 힐스테이트 나쁘지는 않지만 향후 미래가치 상승까지 고려해 본다면요. 성북역 주위의 역세권 매물도 한번 고려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조언해 주셨습니다. 조언 참고해 보시고요. 합리적인 매매 전략도 짜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다음 사연은요. 문자로 보내주셨습니다. 9호선 라인 이 양평동 주변으로 신축 투룸 다세대 매물을 보고 있다고 하세요. 향후 전망이 괜찮을까요? 라고 오늘 문의를 주셨는데요. 대표님, 9호선 라인 주변에 이 신축 투룸 다세대 매물 향후 전망 좀 어떨까요? 일단 괜찮거든요. 양평동이면은 영등포구 양평동이고요. 이쪽은 이제 중공업지대입니다. 워낙 이 중공업지대 안에서 소위 그 뭐 사무실이라든지 아파트 공장이라든지 지식산업센터 이런 거를 짓게 되면 용적률을 최대치로 한 400%까지 얻어낼 수 있는데 이런 주택을 짓는다 하면은 용적률을 250%밖에 못 얻어내요. 자, 그렇게 본다면 똑같은 땅을 갖고 있어도 이왕이면은 이제 사무실이나 이런 쪽을 지으려고 하겠죠. 상대적으로 주택이라든지 주택 형태의 이런 공급량이 그렇게 많이 나올 곳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향후에 어떤 그 주택에 대한 희소 가치 면에서는 상당히 좀 괜찮을 것 같고요. 이 안에서도 좀 구분을 해야 되는 게 여기서 조금 투룸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신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좋은데 이왕 이쪽에서 구입을 한다 그러면 같은 투룸이라도 좀 작은 평형 말고요. 약간 큰 평형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쪽에 이제 아파트들이 오래된 아파트도 있곤 한데 이제 투룸짜리 아파트도 있어요. 또 쓰리룸 아파트가 대부분 있고요. 자, 그럼 아파트에 가시려는 분들이 좀 오래됐고 또 아파트 말고도 뭐 빌라 살아도 뭐 새 거고 또 뭐 주차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도 아파트에 비해서는
훨씬 더 살기도 괜찮겠다. 또 이제 관리비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다세대 신축 빌라가 훨씬 더 유리한 측면도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이 빌라로 넘어올 수요자들도 당연히 아파트에서는 많이도 오겠죠. 자, 근데 신축 투룸이라고 해서 너무 작은 그 평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는 좀 이렇게 내 집 마련이라는 목적으로 하기는 좀 어렵고 약간 평형대가 예를 들어 뭐 보통 한 11평, 12평 정도인데 투룸 얘기한다면 한 뭐 14평이라든지 15평 정도 된다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아파트하고 경쟁해서 충분히 경쟁할 만한 그런 그 신축 투룸이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해보면 어떨까. 물론 이제 이거 사시는 데 있어서 금액이 중요하겠죠. 근데 어쨌든 금액적인 부분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도 잘만 고르신다면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주택의 희소 가치 측면에서는 괜찮을 것 같다는 이야기와 함께 이왕이면 같은 투룸이라도 조금 큰 평수를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조언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매매 전략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의 세 번째 시청자 사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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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오늘 어떤 지역에 어떤 매물 함께 살펴볼까요? 제가 한남동에 있는 아파트를 투자 목적으로 매수를 할까 하는데요. 아, 네. 네, 괜찮은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네네. 어떤 매물 보고 계신가요? 네, 네네. 한남동 리버탑 아파트 24평이요. 아, 한남동 리버탑 아파트 24평짜리 아파트. 24평하고 동원 베네스트 30평 하고요. 아, 이렇게 두 가지 매물 보고 계신 거세요? 네네. 네. 서울시 한남동의 리버탑 24평 아파트와 동원 베네스트 30평대 아파트 중 어떤 매물을 좀 매수하면 좋을까 향후 전망에 대해서 궁금하다는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먼저 나눠보시고요. 조언도 함께 들어보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한남동에 있는 아파트 두 개를 네. 콕 집어서 요거 둘 중에 하나를 좀 매입하면 어떠냐 생각하시는데요. 네네. 일단 지금 생각하시는 방향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향후의 가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 아파트가 갖고 있는 공급의 희소 가치 그리고 주변 환경이 좋아질 수 있느냐의 미래 가치 이걸 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한남동 같은 경우 사실 그 한남 뉴타운을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한남 뉴타운이 이렇게 크게 거대하게 이렇게 되는 반면에 한남 뉴타운을 제외한 나머지 아파트들 구성 같은 경우 봤을 때 아파트들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령 있다 손 치더라도요. 뭐 한남 더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가의 아파트고 그거 말고 뭐 리첸시아라든지 리버티하우스라든지 또 아래쪽에 현대 하이페리온, 힐스테이트 이런 것들은 굉장히 대형 평형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거주를 하고 싶기는 한데 좀 작은 소형 평형, 아까 뭐 20평대하고 30평대를 들여다보셨는데 이거를 좀 들여다보면 어떠냐라고 하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다. 즉 앞으로 향후에 만약에 이렇게 한남 뉴타운이 재개발이 다 돼서 아파트가 들어설 거라면 그 시세도 굉장히 높아질 거고 여기 근처에 있는 아파트만 해더라도 거기에 힘입어서 가격이 많이 뛸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방향성, 즉 뭐 리버탑이 됐든 동원 베네스트가 됐든 선택은 굉장히 괜찮다라고 보고요. 혹시 우리 시청자님이 둘 중 리버탑하고 동원 베네스트하고 둘 중 하나를 지금 고민하고 계신데 네네. 솔직히 둘 중 하나 중에서 어떤 거에 좀 점수를 더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갖고 계세요? 저는 동원 베네스트가 더 난 것 같은데요. 제가 여쭤볼게요. 왜 동원 베네스트가 더 나을 것 같을까요? 새 아파트여가지고. 자, 그게 정답이에요. 사실은. 아, 자, 리버탑이 2000년도에 입주를 했죠. 네. 그리고 한강변입니다. 물론 이제 뭐 지하철로 한남 경의 중앙에서 바로 옆에 있고 뭐 동원 베네스트도 위치가 빠지질 않아요. 근데 리버탑 아파트는 한강변에 있기 때문에 한강 조망에 대한 부분까지도 들여다봐야 되는데 뭐 전체 동호수가 다 한강 조망이 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지하철역이라는 부분이 오히려 소음이라는 부분 때문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리버탑 아파트 같은 경우 보통 2000년이다라고 한다면 어느 아파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새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어떤 아파트는. 근데 여기 같은 경우 17년 차 된 아파트 치고는 상당히 노후된 느낌이 많아요. 오히려 제가 이렇게 지나다가 보면서는 뭐 한 20몇 년 된 그런 아파트 모양새로 갖춰져 있고요. 그런 측면은 아무래도 이 동원 베네스트가 2008년 뭐 말 입주했다고는 하는데 굉장히 잘된 관리가 잘 돼 있는 아파트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 소비자들이 선택을 했을 때 보면은 리버탑보다는 동원 베네스트를 선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왜 제가 자세히 하냐면 여기에 사시는 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 관심 있게 집을 지켜보고 좀 방문도 해보고 하니까 제가 살고 싶어도 동원 베네스트에 살지 리버탑 아파트에 살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 정도로 둘 중에 선택하라면 동원 베네스트가 갖고 있는 장점이 굉장히 많다는 거거든요. 네. 자, 그리고 뭐를 또 보셔야 되냐면 그냥 피상적으로 매매 금액, 전세 금액을 보셔야 돼요. 지금 혹시 리버탑 아파트는 매매 금액과 전세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매매 금액 5억 9천이고요. 전세는 4억 정도. 4억이요? 그 동원 베네스트는요? 동원 베네스트는 7억 5천이고요. 네. 전세 5억 5천. 7억 5천이라는 건 몇 평짜리죠? 거기에 평형이 24평 있고 30평짜리도 있고 뭐 그 이상 된 평형도 있는데 30평 받거든요. 아, 그러면 그건 전세가 얼마죠? 전세가 5억 5천이요. 5억 5천이요? 뭐 네. 갭으로 따지면 대략 한 뭐 2억 정도는 둘 다 나네요. 네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전세 수요자가 이 집을 사고자 든다면 리버탑보다는 동원 베네스트를 선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예, 그래서 조금 가격이 비싼 게 흠인 것 같지만 오히려 또 단기적이거나 장기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동원 베네스트가 훨씬 유리하니까요. 이거를 선택하시는 게 좋고, 저도 이렇게 간간히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 물건 나온 걸 보면요, 동원 베네스트는 나온 물건이 항상 별로 없고 리버탑은 그냥 꾸준히 있고, 이런 상태라고 봤을 때는 공급의 희소 가치는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걸 알고 있어요, 동원 베네스트가.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인 방향성은 괜찮고 둘 중에 하나 하라고 그러면 동원 베네스트를 탁 집어드리고 싶으니까 그거를 선택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를 가치는 더 있습니다. 아, 충분히. 동원 베네스트가요? 예, 동원 베네스트 오를 가치가 충분히 있어요. 없기 때문에 근처에. 아, 네. 예,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타이밍만 중요하잖아요. 네, 그 지금 타이밍은 한 내년 1, 2월 정도. 내년 1월. 예, 네. 요 정도 이제 살펴보시죠. 왜냐하면 어차피 물량이 많이 없기 때문에 뭐 네. 금매 물건이 그렇게 막 나오고 뭐 가격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그럴 곳은 아니에요. 하지만 네. 그래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혹여라도 넓어질까. 왜냐하면 지금 금리 인상 시점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시장은 약간 가라앉거든요. 네. 그런 걸 노리고 한 1, 2월 정도 살펴보시고 매입을 하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계획 잘 세우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동원 베네스트의 이 향후 미래가치 상승을 더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내년 2월 정도 매수 타이밍 잡아보시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세 분의 사연자분 만나봤습니다. 어떤 분야든 이 전문가를 통한 상담이 가장 정확하니까요. 이 외에 더 궁금하다 하시는 부분 있으시면요, 전화 상담, 문자 상담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방송 부동산 콘서트에서는요, 전화와 문자 상담을 통해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번호 02-6344-7551번, 02-6344-7551번 열려 있고요. 문자 상담 번호도 가능합니다. 070-8836-5683번으로 연락 주시면 방송이 끝난 후에도 전문가의 상담 가능하니까요. 꼭 기억하셨다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전화 상담, 문자 상담 뭔가 시원치가 않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전문가와의 면대면 상담을 통해 부동산 고민 풀어내볼 수 있는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료 세미나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놓치지 말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생방송 부동산 콘서트 오늘 준비된 내용 여기까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남은 시간도 저희 내외경제TV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또 알찬 부동산 정보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